자이로 아트입니다. 오늘 수업하러 와서 회원분의 작품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아볼까 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좀 있나요? 교수님, 요거 일단 이렇게 밑에? 네 밑에 밑에 부분이 밭 진행하기가? 부분 그거 하는데 네,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 밑에 풀하고 이 네. 뒤에 과정이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네. 또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우선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뒤에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는 나중에 그리는 게 편하죠. 여러분들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도 깨지고 이 그림 앞에 거를 그리다 보니까 또 뒤에 거 하다가 뒤에 거 하다 보니까 앞에 거 무너지는 현상이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이 주가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배제하고 뒤에 거를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뒤에 배경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들 원건을 다 잡고 그 다음에 밑에도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를 그리기 전에 밑에 바닥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 뒤에 있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자, 멀리 있는 녀석들이 있고 또 앞에 있는 녀석들이 보면 색깔이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색깔을 넓은 붓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줄까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정도 밝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천천히 이 뒤에 보면은 벼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는 녀석하고 앞에 있는 녀석하고의 이 영역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주셔야 되고 밑에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잡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붓을 좀 세워서 정리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뒤로 가는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조금 더 주시고 자, 저기 멀리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뒤에 있는 녀석하고 앞에 있는 녀석하고 구분을 좀 지어주는 게 좋죠. 그걸 관계 정리라고 그렇죠. 관계 정리죠. 말씀하셨죠. 자, 관계 정리가 분명히 돼야지 답답함이 없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색깔이 뒤에 있는 녀석들도 이 부분도 관계 정리가 분명하게 되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천천히 해서 앞에 있는 녀석에 있는 보여지는 이 풍경들 분명하게 차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색깔에 서로 다른 색깔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분명하게 자, 뒤에 있는 산, 앞에 있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경계도 주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지금 보면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한 단계 조금 더 밝게 또 처리를 해주면은 뒤에 있는 녀석과 또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자, 또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기고 지금 가을이죠. 그렇죠? 가을에 지금 벼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천히 지금 만들어지면서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밑에 있는 낮은 단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색깔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색깔에 대한 채도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근에 대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지금 보면은 큼직하게 큰 붓을 이용해서 이 넓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색깔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앞에 있는 덩어리 또 뒤쪽에 있는 덩어리 부분들 보세요. 붓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계속 나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얘가 산이 저쪽 위로 올라가면서 또 저쪽으로 올라가면 저쪽 멀리 있는 자 항상 이제 그 다음 단계 올라갈 때는 이렇게 빛 받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뒤에 있는 녀석들도 색깔을 변화를 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덩어리도 잡아지고 또 그래서 이게 나무가 들어가기 이전에 항상 이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좀 잡아주면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보면은 왜 자꾸 조급해지고 막 보여지는 거 빨리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다리셔야 되고 항상 밑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리가 서로가 영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정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밝은 부분들 또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도 어떻죠? 이렇게 지금 집단도 쌓여 있고 이렇게 경계가 좀 또렷하게 조금 만들어 주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때에 그리기가 아주 편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언덕이 있고요. 또 위로 올라가면서 또 이런 경계되는 부분들 교수님 여기는 큰 부스는 이유가 있어요. 예, 박사가. 큰 붓에서도 터치가 자기가 원하는 터치가 나오면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작은 붓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덩어리 잡을 때도 편하고 또 진행할 때도 편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작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선은 터치는 모양에 따라서 이동한다 그러면 얘가 경사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경사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경사가 졌다는 거는 이 터치를 옆으로 이동을 해서 경계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옆으로 지금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가까이서 찍어주시고,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자 보세요. 이 밑에 있는 부분하고 위에 있는 부분들하고 차이를 확실하게 주면서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확실하게 애매하게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자, 여기는 지금 벼가 위에 있는 건 벼가 지금 수확이 덜 됐는 거고 밑에는 수확이 다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붓을 좀 짧게 주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터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내기는 이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흔적들, 이 흔적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흔적들 부분들을 이렇게 또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서 또 큼직하게 들어갈 자리는 또 큼직하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부분들의 여기 끝난 부분들 자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들도 재미있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끝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흔적들, 자, 여기까지 또 들어가고, 자, 밝은 부분들에 대한 색깔도, 자, 그 다음 단계 또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서 빛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빛 받는 부분들에 대한 언덕 부분이죠. 이 언덕 부분들에 또 밝은 부분들을 또 칠해주는 거예요. 칠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풀들이, 이제는 낮은 풀들이 만들어졌고 있으니까 또 높은 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럴 때는 붓을 좀 세워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이렇게 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붓을 갖다 대고 그냥 찍어주면 돼요. 재밌죠? 자,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터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그쵸? 자연스럽게 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연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부분들은 브라운 계열도 있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쭉쭉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조금 앞에 있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좀 꾹꾹 찍어줍니다. 밑에 있는 부분들도 자, 너무 패턴이 일정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풀들도 있을 거고, 풀이 좀 재밌다 싶은 거는 요걸 조금 과장해도 아마 더 재밌는 연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앞에 좀 풍성하고 좀 재밌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찍을 때 네. 같이 또 이렇게 막 찍다 보면 되게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패턴이 있어요. 예, 찍을 때. 있습니다. 자, 보면, 자, 붓이, 자, 올라갈 때, 자, 제 붓의 지금 방향, 끝에 방향을 좀 봐주실래요? 방향을 좀 보시면요. 자, 한번 찍죠. 그쵸? 찍으면 요 모양이 있죠? 요 모양이 있으면, 아, 요렇게 찍으면 요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를 톡톡 건드는 거예요. 톡톡. 자, 건들고 얘를 눌러서 찍어주면 또 요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 모양에서 잡아 돌리면 어때요? 조금 더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붓이 큰 붓을 조금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 거는 붓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연출을 할 때 좀 재밌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재밌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과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자, 붓이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또 저렇게도 가기도 하고, 처음에 밑에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올라가면은 더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림은 이야기를 얼마만큼 잘 충실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되게 풍성하면서 앞에 있는 녀석하고 차이가 분명히 또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도 또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쵸? 되게 많은 아까보다 어때요? 좀 더 풍부한 느낌을 또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그냥 눌러서 자, 어때요? 그 풀이 만들어지죠? 기름을 조금 더 많이 써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조금 더 재밌는 상황들 만들어 이번엔 이제 위에서 내리치는 거예요. 아까는 위로 올렸죠. 이번엔 좀 내려쳐 볼게요. 네. 내려서 이 붓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풀 종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풀 종류를 자기가 이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많이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금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밝은 부분들 연출해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른 붓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붓을 조금 세워서 자, 이렇게도 요런 또 나무의 또 종류가 또 있습니다. 자, 붓을 어떻게 하고 유화에 대한 성질을 잘 파악하고 또 기름을 얼마만큼 써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밌는 풀을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뒤에 배경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바닥 처리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무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야외로 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